경제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 이런 것들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민생경제 기자회견은 성장률 3%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민생경제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생경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차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일단 복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기자회견문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일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안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액 관련된 협상 경우에는 사실 야당의 역할보다는 그 여당과 정부가 좀 더 영향력이 좀 더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략이나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고 또 표현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이 이미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또 우리 정책위나 여러 곳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이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냐라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잉하다.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증액과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와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고 또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 삭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죠. 작년에도 저희는 정부 여당 측이 원안 통과냐 아니면 즉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준 예산을 초래하는 부결을 선택하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원안을 통과하든지 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나 또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드릴게요. 그럼 여기 연합뉴스의 정수영 기자. 예. 네,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입니다.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셨는데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뭐 세액공제 같이 좀 법 개정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추진할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년 한시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이번 기회에 협상을 통해서 관철하든지 또 관철이 안 되든지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별도 법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하다못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사소한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는 소비세액공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업 영역의 투자세액공제처럼 일정한 소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이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저희가 획득해 나가면서 정부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안쪽에 좀 한번 드릴까요? 네, 동아일보의 정성특 기자.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마이크 좀. 예. 자기 소개를 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3만 원 패스 관련된 그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책위에서 그 계산해 보셨나요? 우리 김성수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마이크 좀. 예. 해주시죠. 예, 뭐 청년 패스는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걸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지자체에서 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패스와 청년 패스 두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전 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청년 패스부터 도입하고 그 성과를 봐서 전 국민 패스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유동수 정치수석께서도 예, 우리 말씀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아니요, 잠깐만요. 3만 원. 청년 얘기, 청년 예. 그분 마십시오. 예, 예. 예. 이거 뭐 이 정책 토론회가 아니어서. 예, 나중에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네, 할까요?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제가 드렸으니까 요 앞에 한번 드릴게요. MBC 김건희 기자. 예. 네. 이게 이제 정부의 건전재정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일 테고, 또 하나가 돈을 품으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막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네요.